행정구역상으로는 청양군에 속하지만 생활권은 오히려 부여에 더 가깝다. 모두 536명이 살고 있는 이 마을은 아담하고 아늑한 마을이지만 요즘 시골 농촌 단위로 따지자면 꽤 큰 마을이다. 누구라도 들으면 친근감을 느낄 이 마을은 어질 인자 어질 양자를 써 인양리라 한다. 유난히 어질다는 것을 강조한 이 마을 인양리는 언제 어떻게 지어졌을까? 이 마을 출신인 공주대학 한상각 교수는 이런 재미있는 역사적 사실을 들려준다. 근데 그 원래는 거기가 바라터입니다. 바라터라고 하는 것은 바라가 바다의 옛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자로 쓰면 해대라고 그랬죠. 그 바라터라고 하는 건 지금도 바라터라고 그러는데 그게 조금 변질이 돼가지고 바라터 그래요. 그런데 그 바라터라고 하는 말은 중세국어의 바라의 터다. 그러니까 바다의 터다. 그래서 해대다. 이랬는데, 거기 아주 재밌는 그 전설적인 사실이 하나 있어요. 예. 그게 누구냐 하면은, 그게 우리 바로 족보에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드리기가 좀 송구스럽기도 합니다만은, 예. 그러나 이건 왕조실록에도, 조선조 그 왕조실록에도 나와 있고, 또, 증산읍지에도 나와 있어요. 더군다나 그 계유지에는 더 자세히 나와 있죠. 근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그 아주 성이나 이름을 아주 대면은 한규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10대가 넘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렸을 때에, 이 소낙비가 바퀴가 파도 이게 심하게 오니까, 이 문턱에다가 아주 어렸을 때예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간신히 기어다닐 때, 문턱에다가 손을 올려놓고서 밖에 비 내리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느닷없이 불어서 그 문이 닫히는 바람에 이 아기의 손가락이 끊어졌어요. 이 피가 나니까 아프고 피가 나니까 이 아기가 아랫목에는 마침 그때 어머니가 누워 있었는데 근데 사실은 누워 있는 게 아니고 죽어 있었습니다. 입을 벌리고서 이렇게 딱 그 참 숨을 거두었는데 그 벌린 입에다가 손가락을 넣고 어린아이가 그 어디 아프면 호호해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느렸더니 그 피가 들어가지고서 그래서 다시 소생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참 그 아이를 키우게 됐다. 그 양반이 이 규자예요. 그렇게 된 사실이 있어서 그 참 하늘이 낸 효자라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 아들이 규자 되시는 분의 아들이 둘째 아들이 또 그 효성이 지극해요. 그분은 이 기자와 마루종자고 기종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실제로 이제 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무렵에 단지를 해서 이 손가락을 자기 스스로 끊어서 그래서 이 피를 그 아버지에게 그 참 드려가지고 또 다시 소생해서 또 그 사신 날짜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셔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효자다. 부자가 아니다 효자다. 그런 얘기가 많이 떠들었는데 그 옛날에도 보면은 좋은 사람을 포상을 하는데 인색하지를 않았어요. 암행어사가 돌아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임금님에게 장계를 올려서 그 사실을 풍미하는 것을 수계라고 그러는데 그거 나와요. 그 숫자가 그 비단 숫자입니다. 금수강경에 나온 숫자가 수 넣는다는 자. 그 수계로 인해서 그것을 정조께서 들었어요. 정조 11년에 50급이라고 하는 그때 그 비단으로서 그 상금을 내리고 그렇게 하고서 참 그 마을이 정말로 참 아름답다. 참 어질다. 그래서 어질인자, 어질양자, 인양이라. 그래서 그 기록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면은 사계 소거 촌명활 인양이라. 사계 소거 촌명 인양이라고 하는 말은 임금이 그 마을의 이름을 고쳐서 명하되 인양이라고 하라. 그들이 사는 동네의 이름을 인양이라고 하라.
그러니까 정조 11년인 게 굉장히 오래죠. 그렇게 그때부터 인양이라는 마을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은 그 기록을 제대로 안 본 사람들은 그것이 그냥 뭐 그 전설처럼 늘 얘기하는데 이건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되어 있는 얘기예요. 아마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 조선왕조실록에까지 수록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된 마을들은 아마 드물 겁니다. 마치 전설 같기도 한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가진 인양리. 이 마을 사람들은 이런 역사를 갖고 있다는데 커다란 긍지를 갖고 있다. 마을 어느 분에게 물어봐도 그 얘기를 쉽게 전한다. 언제부터 이 마을에 사람들이 살며 생활했을까? 그 기록이 없어 정확한 연대를 알 수는 없지만 이 마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물들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 마을의 한상순 씨는 이런 얘기를 들려준다. 모르겠는데 지금도 이 왕진 나루터에 가보면은 옛날 백제 시대 때 이 저 벽돌구 그 가마구 던디가 지금 그 가마터가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세 대가 지금 강에 유실돼 가지고 지금 바닥만 지금 세 군데 남아 있고 또 오스란히 남아 있는 것은 산에 지금 오스란히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지금 하나가 있는 걸로 볼 적이 이 근처에 아무렇게 해도 옛날부터 강을 기술구로 해서 결국에는 생활권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야만 되겠죠. 이 마을 앞엔 백마강이 흐르고 있다. 백마강을 건너 이 마을에서 건너다 보이는 곳엔 옛 백제의 사비성이 있었고 마을 바로 옆에는 웅진 나루터가 있었다. 이곳에서 옛 기와가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백제 시대 때 또는 그 이전부터 이 마을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 시족 마을을 보면 김씨니, 이씨니, 박씨니 하는 한 시족들만 모여 살아서 한 시족 마을을 이루곤 한다. 그런데 이 인양리 마을은 윤씨와 한씨, 진씨, 전씨라는 사성이 모여서 함께 살아온 시족 마을이라는 점이 독특하다. 이런 네 가지 성이 얽혀 사는 이 마을은 이렇듯 다른 성과의 협동 정신이 뛰어나 큰 일이 발생했을 때는 마을 전체가 두레라는 것으로 공동 작업을 해왔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두고 두레난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마을에 65세 된 윤영섭 씨는 두레날 때 얘기를 이렇게 전한다. 이런 것이 있어요. 모내기 같은 것은 각자 하는데 이제 옛날엔 논을 호미로 맸어요. 맬 적에는 이제 두레라는 게 있습니다. 두레를 난다 하면은 이 동네가 인구도 많고 큰 동네 이런데 각자 사사에 급한 일이 있더라도 다 그걸 돌보지 않고 일제히 모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여서 두레를 맺죠. 맺려면은 그 농천하지 대본이라는 농기를 내세우고 또 어디 갈 때 연기가 앞서가고 그래가지고서 농악을 울리고 나팔 불고 참 굉장히 웅장하게 영락없이 옛날 군인들이 전장터에 나가는 것처럼 그 군령이 아주 참 엄숙했어요. 엄숙해서 그 공원자상이 하는 명령이라고 하면은 어기들 못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 공동작업을 해냈어요. 허야 허야 해 오늘 하는 여기서 지고요 내일 하는 어디서 지나
이렇게 들을 내다보면은 아주 방수제가 잘 싸돌려 있고 수리시설이 잘 돼 있고 거기다가 경기정리까지 완료해서 바둑판처럼 생긴 곡창지대입니다. 그러나 이 곡창지대가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에는 원시적 평야 그대로 있어가지고 이 남에서 흐르는 근강물 서쪽으로 내려오는 지천수가 비만 조금 오면 홍수가 범람해가지고서 이들이 침수가 돼서 농작물을 식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생긴 대로 놔둬 있기 때문에 거기에 풀이 번창하고 이래서 그 풀이라는 것이 줄로 달이 갈대라고 그러는데 갈까지 두고 보면 한 질 이상 커요. 그런데 그 풀을 이 동네 사람들은 가을이 되면 그것을 비워다가 말려서 쌓아두었다가 1년 내에 연료로 씌워먹었거든요. 그래서 그 풀을 비는 장면이 사뭇 장관을 이루었었어요. 그래서 그 풀을 빌려면은 그 낫부터가 지금 부는 조그만 낫이 아니고 낫 자루만 해도 한 발이 되고 낫나래미가 반발이에요. 낫날이 새로 반발이 돼요. 그러는 낫을 가지고서 쭉 일렬로 서서 이렇게 서서 풀을 베 나가는데 이 동네에서는 풀을 베인다고 하고 푼다고 했어요. 그 낫 보고서 들낫이라고 하고 펄낫이라고 했어요. 그 펄나무 뿜는 그 참 장관을 잃어가고 뿜는 저기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구성져서 방송에 한번 녹음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40년 전에 다 노래가 부르던 노래가 다 잊어져 가기 때문에 좀 서툴릅니다. 허야 해 이렇듯 40년 전에 행했던 두레로 모든 일을 해결했던 인양리 마을. 사람들은 두레 날 때 부르던 노동요로 무척이나 흥겨웠다고 전한다. 오늘 저녁 여기서 놀고 해야 해 어디요 나해 왔나 아해 어떤 사람 팔자가 좋아해 어디요 나해 왔나 아해 호동추야 다른 밝은데 인양리 마을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게 했던 두레. 농자 천하지 대보냐라는 깃발을 앞세우고 커다란 나발을 울리면 그 뒤를 농악대가 뒤따랐고 풍악을 울렸다. 그리고 그 뒤를 호미 든 마을 사람들이 엄숙히 따라 마치 그 행렬이 군대 행렬과 같았다고 전한다. 그 교율도 엄해서 어떤 이는 그 당시의 두레가 군대의 교율만큼이나 대단했고 또 그만큼 그 마을 사람들을 한 동아리로 묶는 커다란 힘이 되었다고 말한다. 한상각 교수는 이런 말을 들려준다. 그런데 그 두레에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두레가 있는데 그 마을에서 가장 그 농경지가 참 많은 곳이어서 그 동리에서 그 농경지를 합동으로 모든 그 일을 해야 할 때는 두레를 일으켰어요. 그런 온 동리가 전부 다 그 참 쏟아져 나와서 두레를 이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는 엄격한 규율이 있어요.
좌상이 있고 공원이 있고 총각을 다스리는 총각대방이 있어요. 예. 그 총각대방이 열심히면 그게 장가간다 그러죠. 예. 그래서 총각대방이 아주 저기를 많이 이 심부름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총각 거느리기도 잘하고 이렇게 하지요. 근데 거기에 그 공원이라고 하는 용어가 여기 하나 묘한 거예요. 그 공원이라고 하는 거를 그 문헌에 찾아보면은 보부상에서부터 나왔다고 그래요. 그 보부상에는 공원이 꼭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규율을 잡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지금 규율부장이나 마찬가지죠. 군대처럼 엄격한 규율이 있었던 이 두레는 보통 매년 한 번씩 열렸는데 경우에 따라 공동 작업이 필요하면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진지한 회의를 한 끝에 두레나기를 결정하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은 또 두레를 이끌어갈 사람들을 자율적으로 뽑아 일을 추진했는데 두레를 가장 이끌어갈 어른은 좌상이었다. 좌상은 그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었다. 좌상 밑엔 공원이 있었고 그 공원 밑엔 사령이, 사령 밑에는 총각 대방이 있었다. 사령은 요즘으로 치자면 일선 지휘관격이었는데 사령이야말로 직접 일을 시키고 명령을 담당하는 중추적 역할이었다. 그리고 나이에 관계없이 결혼을 안 한 사람은 모두 총각이라 해서 총각 대방의 지휘하에 움직여야 했는데 총각 대방은 총각들 가운데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총각 대방을 거쳐야만 장가를 간다고 말들을 한다. 이미 40년 전의 일이어서 그때 좌상을 하던 분들은 안 계시고 사령을 했던 70살의 윤병호 씨는 그때 두레를 이렇게 전한다. 첫째 원인은 우리 저 동네는 그 단체, 단체 심을 모기 우정해서 정신을 놓기 우정해서도 그냥도 했고 또 일이 복잡하면 또 그런 수도 있고 금전이 동네 돈이 부족하면 또 그냥 했는데 첫째 원인은 단합하기 우정해서 많이 그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해야 동네 단합이 돼요. 두레를 하면서 말을 듣지 않는 젊은이들이 있으면 두레마당에서 볼기도 치고 꽹가리에다 막걸리를 한가득 채워 마시게 하는 벌주도 있었을 만큼 두레는 엄했다 한다. 또 이들은 두레가 끝난 저녁에는 마을 마당에 모여 하루 동안 일을 반성하고 다음 일을 추스리며 두레를 이끌었다. 그리고 두레가 끝나는 날이면 잔치를 벌여서 그간의 노고를 지하했다. 그것을 그들은 두레 먹는다라고 했다. 이렇듯 두레는 인양리 마을의 단합과 협동심을 불러일으키고 내일과 내일을 가리지 않고 손발 벗고 나서서 일하는 그야말로 일종의 자치기구였다. 옛날 총각대방을 지내고 나서 정말 장가를 갔던 이 마을의 김한재 씨는 그 당시 총각대방의 역할을 이렇게 말한다. 그때는 어떻게? 아이, 총각다만 시키는 게 없죠. 딴 게 아니고. 근데 그 밑에 사람들 가지고서 어른들 담배 피하려니까. 그전엔 다 투시 치는 거 밖에 없으니까. 화래 불다면서 담배 불 안 꺼치게 하고. 실참에 물, 그 식수 대주하고. 그거에 주로. 그건 심부름 시키는 거예요. 아니, 순전히 실바탕 지켜가지고 거기에 가면서 어른들 순전히 심부름 끄냐고. 만약에 그러니까 총각 중에서 총각 대방이 왕초네요. 그렇죠. 두레가 날 때는 결혼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구별이 엄격해 사령의 명령에 따라 아무리 나이가 많은 사람도 결혼을 안 했으면 총각이어서 이 총각 대방의 명령을 따라야만 했다. 당시 사령이었던 윤병호 씨는 두레가 군대 규율처럼 엄격했고 그 엄격함을 통해서 마을을 자율적으로 다스린 것은
조상들이 그전부터 펼쳐온 향약 정신 때문이라고 한다. 사령을 하려면 모든 단체를 공원 좌상 공원 명령을 받아가지고 좌우를 다 아직 거시기를 해요. 여기 대장 한 가지요. 군대로 말하면 대장 한 가지요. 그 사람 명령을 꺾달 못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그냥 법률적으로 다가서 그 시향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그 총각대방은 총각대방을 7위에 장가를 가. 장가 못 간 사람들은 둘이 나서 장가 가가려고 그러면 둘이 나라고 그래요. 그 총각대방 저분도 총각대방 치르고 장가 갔어. 이쪽이 미신인데 옛날엔 그렇게 질서이시 무의고 군대 시기로 하고 그 일본 놈들 앞에서 참 들어서도 할 테지만 일본 놈들이 우리 조선 사람에게 얼마나 압박하게 했어. 그런 게 못 먹으면서라도 군령을 따라가지고서는 모동 지킬만 하면 단체지. 단체를 해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나 몸이나 편찮거나 돌아가셨다거나 사사 볼 일을 볼까 그 외로는 이해가 수십 천원을 번다 하더랬는데도 빠지들 못하고 그냥 법률을 했어. 그렇게 하고 지내서 지금 저기 향약을 써붙였지만 우리는 향약을 다 옛날부터 뭐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덕업상권, 과실상교, 예속상교, 환난상율 등 향약 덕목의 오늘날 현대적 의미는 무엇인가? 지난해부터 이 향약 정신을 청양군에 널리 보급시킨 사람은 바로 한준수 청양군수다. 향약의 정신을 오늘날에 잇기 위한 이러한 운동에 대해 이계복 바르게 살기 운동 청양군 협회장은 향약의 의미를 이렇게 말한다. 우선 사람이 되자. 사람이 원 바탕이 사람이 돼야 그 연후에 거기에 지식을 넣고 방법을 가리고 해서 올바른 인간 생활을 하다 볼 것 같으면은 그걸로 연유해서 조그맣게는 가정에서부터 크게는 국가 사회까지 사람다운 사람의 생활을 영위하게 되는 거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잘라서 얘기하자면 우선 사람이 되자는 것이고 둘째로 그로 인연해서 옛날에 우리 선조들께서 참 가르쳐 주시고 피와 땀으로서 쌓아 올린 나라에는 충성, 부모에게는 효도, 사회에는 봉사, 즉 희생정신 이런 것이 함양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청양군 각 마을에는 향장이 있어 향약 정신을 널리 전하고 보급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인양리 마을도 예외는 아니다. 이 인양리 마을은 두례를 통해 향약 정신의 맥을 이어왔기 때문에 굳이 향약 정신을 마을 사람들에게 애써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이 마을 향장 안상찬 씨는 말한다. 향장이라고 해서 부득이한 무슨 지도가 아니었어도 천연적으로 참 향약 존중을 해나가는데 더군다 이제 작년도에서부터 우리 공을 군수님께서 그 향약 존중을 참 무등히 참 하시죠. 그런데 무슨 우리 인양이뿐만 아니라 우리 천양 굴레뿐만 아니라 전국을 다 이 향약을 정신을 넣어주려고 아주 이런 분 아닙니까? 괜히 참 좋은 일이지. 참 좋은 일인 줄 뻔히 알고 향장에서 나 참 호해두더라 참석합니다. 그러나 우리 보라기 와보면 별로의 누구게 잃을 게 없어요. 잃을 게 없고 참나 자랑거리니 말이지. 요즘 우리 부락 청년들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부녀일지 청년들일지 그게 참 우리 부락 사람이나 알지 뭐들은 돈 보고 얘기를 하느냐. 그럴 필요도 없다. 해주면 또 자랑거리는 자랑거리대로 요런 때 좀 또 해볼 필요도 있다고. 우리 부락 부녀회 청년들이 이제 노인들이 노인정에서 이렇게 놀고 항시 이렇게 적적하고 놀고 있는 게 1년 1차에 꼭 노인잔치를 부녀회하고 청년들하고 양화별에서 맞춰서 나간 또 4년간을 거듭내려와서 했어. 거듭내려와서 나간 그런 잔치를 얻어먹고 있는 우리 노인들이 그 청년들께 미안한 게 얼마나 있겠어. 그런 분네들께 다 무슨 향약을 가르치고 모르고 온다. 그보다 더 향약을 더 존중하는 분이 더 있어. 나 그래서 그것만 믿고 그래서 이전 천연적으로 우리 부락은 향약 전쟁이 잘 된다고만 믿습니다. 아까 이제 이 장도
마을 앞에는 커다란 은행나무가 있고 그 옆에는 또 다른 거목이 있다. 요즘 같은 여름철엔 나무 밑에서 땀을 식히곤 하는 어르신네들은 이 자리에서 이 마을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람이나 부모에게 효하지 않는 사람이 생기면 불러다 주놈이 꾸짖어 바르게 잡곤 했다. 이 인양리 마을이 이렇듯 협동심이 좋고 웃어른을 공경하며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는 이유를 한상각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마을이 그렇게 말하자면은 전례적인 풍습이라든가 또는 이런 그 예의를 충성했다든가 이런 것을 잘한 것은 거기 유명한 그 한학자 선생님이 한 분 계시죠. 전승환 씨라고 그 양반의 호가 해사입니다. 바다 해자하고 사기사자하고 그 해사 전승환 선생님이 그 학덕이 높았어요. 그 제자가 글방 선생으로서 한 200여 명 된다면 대단한 분이죠. 근데 그분들이 그 문화에서 수학을 하던 분들이 나가서 신식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뭐 박사도 나와 있고 대학 교수도 있고 뭐 기타 뭐 여러 공무원들 많고 그렇죠. 그런데 그 양반의 학덕이 지금도 자꾸 전해지는 것 같아요. 해사 전승환. 이 마을 사람들에게 구학을 널리 전하고 예의범절과 효를 가르쳤던 그야말로 시골 마을의 한 선비였다. 이 마을 사람들은 이런 전승환 씨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마을어귀에 그의 공적비를 세우고 그 정신을 후세에 전한다. 전승환 씨의 손자 전태코 씨는 할아버지를 이렇게 회상한다. 그제 우리 할아버지께서 그 좋은 말씀만 하시고 그러시다가 돌아가셨으니까 산문 가르쳐주고 효도하고 예의범절을 잘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해사 전승환 선비는 식구들에겐 콩을 볶아 한 주먹씩 나눠주어 근영하면서도 공부하겠다고 찾아온 사람에겐 돈도 받지 않고 먹여주면서까지 가르쳤다고 이 마을의 한 제자는 말한다. 이런 전승환 선비 때문에 이 마을 사람들은 다른 마을 사람들보다 먼저 머리가 깨어 많은 학자와 선비들 낳았고 사설시존이 남창이니 여창이니 하는 창도 잘하는 사람이 그 어느 동네보다도 많다고 자랑한다. 그 중에서도 63세 보근규 씨와 66세 유진영 씨가 가장 잘한다고 칭찬이 자자하다. 이들은 각종 전국 창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둬 마을의 이름을 또 한 번 빛내기도 했다. 한데 이럴 영체 그 마을의 인심은 물맛을 보면 안다고 했다. 인양리 마을에 있는 백중샘이라는 우물은 아무리 날이 가물어도 물이 떨어질 데가 없었다 한다. 뿐만 아니라 물맛이 좋고 시원했다고 한다. 그래서 인양리 마을 사람들은 생명의 근원인 물이 항상 많이 나오고 물맛이 좋기를 기원하는 백중샘 기복제를 지냈다 한다. 그래서 그런지 이 인양리는 지금까지도 물맛이 좋은 동네다. 좋은 물맛이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좋은 것처럼 효자가 많아 인양리라는 이름까지 얻었던 이 마을에는 지금까지도 그 효의 맥을 잇고 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이 효자 효부여서 효자를 효자라고 얘기를 하길 오히려 꺼릴 정도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자신이 효자 효부상을 받을 만큼 효를 행했다기보다는 사람으로서 도리를 다했다고 여긴다. 효자로 이름난 71세의 한상복 씨는 효를 이렇게 얘기한다. 저는 뭐 효라고 뭐 참 알도 못하지요. 알도 못하고 그저 첫째 부모 속 안 썩이는 거, 또 동기간이 그저 우애하는 거, 집안간이 그저 우애하고, 동네 사람 우리가 친절하게 하고, 서로 친구간에 서로 목적을 지키고, 참 뭐 열 친구 사귀느니 한 친구 버리지 말랐다고 사귄 친구를 어떻게든 간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해도 내가 잘하면 또 잘 되는 게고 그냥 이렇게 지내지요. 뭐 저는 아주 잘못이지요. 부모는 사실 어디까지 부모를 그냥 막 배반하고서 참 아까 얘기 들어보면 부모가 자식한테 폭백받고서 자살한 분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를 들으면 참 정신이 벌떡 날려다녀.
다 사람이라는 게 내가 자식을 키워보고 또 자식 노릇 또 해보고 그러시면 그때 알겠는데 다 자식 구역은 좀 알 거 아니오. 지금 애들 젊은 사람들 사벽 천성을 띄우러다 고추단포 흥추자래라 박사제 분분하여 천산예 조비절인데. 인양리에는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뿐 아니라 젊은 사람들 가운데도 효자 효부가 많다. 중풍에 걸린 시아버지를 10년 동안이나 손발이 되어온 이규순 씨야말로 젊은 사람들의 표본이요 효부라고 이 마을 김명수 씨는 애써 말한다. 지금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그 중풍 이것으로 아마 10여 년 넘게 고생을 하셨어. 그러니까 좌객이지 완전히. 그분의 그 뒤치다거리, 예를 들어서 대소변 문제라든가 옷가리, 또 이부자리 가리, 이걸 시집 오면서부터 이날까지 하신 분이야. 자기가 당해보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실제 남한테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고 그런 내색 한번 안고서 해낼 수 있는 것은 진짜 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성. 진짜 본마음이 착하지 않고서는 이겨내는 것도 그게 어느 정도고 몇 년이지 10여 년을 넘게 한다는 것은 그렇게 드문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우리 마을의 자랑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상신을 해가지고 표창도 주고 우리 하여튼 젊은 사람들의 표본입니다. 저 사람. 저는요 잘한 것도 없어요. 아버님 편찮으셔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 본 게 조금 좀 서럽기도 하고 좀 어렵대요. 부들이 다 좀 돌봐주시고 잘 이끌어 나가게끔 다 해주셨은 게 이렇게 살았지요. 길기는 뭘 길어요. 당연히 부모님 모시는 거라고 그냥 잘 하지는 못해도 그냥 사는 거라고 살았지요. 고요한 내 가슴에 나비처럼 날아서 사랑을 심어놓고 나비처럼 날아간 사람. 이 마을은 30-40년 전만 해도 넉넉지 못했지만 바로 건너다 보이는 백마강에 제방을 쌓은 후엔 커다란 평야가 생겨 조금은 살기가 넉넉해졌다. 청양군 내에선 그래도 소득이 꽤 높은 마을로 통한다. 마을에 소득이 낮아 어렵게 살던 때도 그렇게 인심이 흉하지 않았다. 이 마을 어르신네들은 이렇게 마을을 자랑하곤 한다.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 흉 잡히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 그것이 흐뭇하다고. 효자라고 할 건 없지만서도 나무 동네한테 숭은 안 잡혔지요. 나무 동네한테 숭은 안 잡히고 우리 동네에서 여역지 참 호적에다 이렇게 빨간 거 그린 사람 배랑 없고, 예. 그러고 지금도 학생들한테도 어디서 거리서 돈을 주시면 갖다 선생님에게 바치고 서로 이러지. 옛부터 우리 민족은 효를 인륜의 근본이라 여겨왔다. 효를 사람의 도리로 여기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인양리 마을은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마을이 아닐까. 부모에게나 누구에나 조금 잘못하는 일이 있다 하는 것이 동네에서 지적되면은 호의를 열고서 그 사람들을 불러 주의를 줘보낸다든지 이런 일을 해내려온 동네예요. 그래서 참 이 이웃 동네의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이런 동네입니다. 수여라사 본격 들었다 풍풍롭세다 인양리 마을의 이런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끊이지 않고 잘 이어져 가길 바라는 이 마을의 이장 한상길 씨는 이렇게 강조한다. 저는 가정에서나 이 동네 나와서나 어른 측이나 젊은 분들이나 잘못을 했다든지 잘했다든지 항시 제가 부르짖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살으면 얼마나 사느냐. 예? 서로 이익이 있어도 조금 양보를 하고 손해가 있어도 양보를 하고 이웃 간에 예? 서로 도모하고 살자. 이것을 굉장히 저는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는데 젊은 층에서도 그걸 듣고서 굉장히 호응도 하고 더군다나 또 어른께서도 사실 우리가 나서 몇 년 동안을 사느냐에 그동안에 이웃 간에 서민을 짓지 말고 살자. 이거 나는 저 자신은 이게 아주 교훈으로 진짜 애들 보고도 그렇고 내가 아주 그 부르짖는 얘기 그걸 아주 동네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536명이 가족처럼 살고 260헥타의 농경지에 호당 연간 소득이 600만 원 정도인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 인양리 사람들은 서로 도우며 마을을 살찌우는 둘의 정신과 역사에 기록된 효에 얽힌 얘기들을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것이다. 그리고 그 정신을 면연히 이어갈 것이다. 다 물러갔구나. 어이여라사 우리 마을 인양리를 아십니까? 지금까지 제작의 김영묵, 구성 이지희, 기술의 배석준, 그리고 아나운서 박연도였습니다.